그리고 대한민국 건국이 된 바로 현장인 중앙청을 또 모두 부셔버렸습니다. 국자는 일제의 잔재를 청산한다는 취지였지만 그 목적은 잔재 청산이 아니라 대한민국 건국 부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청와대를 대통령이 청와대를 사용하지 않고 용산으로 이전한 것 또한 대한민국 건국 부정입니다. 그리고 용산에서 그 이태원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 경우 사실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 대통령이 출퇴근하는 차량을 다 전부 다 폭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한민국 상황은 지금 철저하게 국민을 기만하고 농락시키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입니다. 자, 6월 21일 날 다음 주 수요일 날이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수요일 날 박정희 대통령 5.16 혁명 기념사업회 창립 발기인 대회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열립니다. 여러분들 그날 꼭 참석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기 경찰 여러분 저기 그 집회방해로 잡아드리세요. 예, 집회방해로 구속시키세요. 현행범으로. 6월 21일 날 오후 3시 그날 많은 분들이 나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이 종북 조약세력들이 대한민국 건국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왔습니다. 대한민국 정체성을 말살한 게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화폐에 대한민국 건국 국부 이승만 대통령이 없고 그 다음에 6.25 때 영웅들 조금 전에 제가 이 연재원 회장님을 소개시켰지만 이 호국영웅 이 연재건 상사가 대한민국 화폐에 당연히 들어가고 그 이외에도 내일 박진경 대령 추모식 있지만 4.3 사건 때 이 공산군을 토벌한 이 박진경 대령 같은 이런 훌륭한 영웅들이 화폐에 들어가야 되는데 대한민국 화폐에는 전부 다 조선족 사람들입니다. 조선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겠습니까? 저들이 대한민국의 건국을 자유 대한민국의 정신을 국민 여러분들에게 흐르지 못하게끔 이렇게 한 목적입니다. 그 이외에도 전화번호 010 전화번호 그 다음에 주소체계 이 동지번 체계에서 이 도로명 주소체계를 바꾼 것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또 대한민국의 주요 거리를 이 이승만 대로나 박정희 대로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세종대로 무슨 대로 특히 이 뭐랄까 도로명 주소는요 아주 심각합니다. 자 경찰 112 신고해 112 신고해가지고 잡아들여. 저 현행범 지금 112 신고하시라니까 112 신고하세요. 내가 잡아들여 저거 어디서 그냥 아니 지난 6월 6일날 현충일날 박정희 대통령 바로 묘소 앞에서 차렷 경례 바로 이렇게 하는 건 좋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복장을 단정하게 해야죠. 슬리퍼를 신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얘기했다고 지금 나와가지고 집회를 방해하고 있어요. 저 112 신고하세요. 112 신고하고 집회 방해를 찍고 있어요 저거. 이게 말도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그것을 슬리퍼 신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복장을 좀 단정해 주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냥 본인의 그 업무를 침해했다고 그렇게 저렇게 와서 지르는 겁니다. 저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거. 자 저기 양국장 저 112 신고해. 112 신고하면은 바로 저 잡아드릴 수 있어 저거.
신고했어? 신고해. 신고해가지고 집회방해로 집어넣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니 제가 조용히 얘기를 했어요. 드릴 말씀이 있다. 그래서 하시는 건 좋은데 복장을 좀 단정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와서도 방해를 했어요. 근데 또 와서 저는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21일 날 박정희 대통령 5.16혁명 기념사업회에 꼭 참석해 주십시오. 그날 발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날 많이 오셔야만이 우리 자유대한민국 세력의 그 세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미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이야기하고 호국 보호를 얘기하면서 그리고 자유를 외치면서 5.18 정신을 헌법에 넣겠다. 제주 4.3을 추정하고 보상하고 하물며 반란군인 여순 반란을 갖다가 민주항쟁으로 호칭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어나간데도 불구하고 장례식장과 이 화장터가 자리가 없어서 5일장, 7일장, 10일장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다 조용합니다. 이번에 중국 대사 이재명 사건 저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저 이재명 어떻게 100석을 200석 가까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이 당대표가 일개 대사 관저에 가가지고 이 대사랑 얘기하면서 미주알 고주알 다 일러 바치고 그 대사는 바로 내정 간섭을 하고 근데 이게 제가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짜여진 각본이었구나. 초등학교 나와도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갔다는 것은 저들이 철저하게 이재명을 악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중국을 희생양으로 이번에 이런 내용들은요 정말 이 내용을 깊이 있게 알지 못하면 다 넘어갑니다. 지금 이들의 목적은 내년 개원입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1차 대적 개원이에요. 개원에서 국민의힘이 200석을 가져간다는 전제하에서 저들이 지금 계속 내년 200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0석을 만들었어. 어떻게 할 건데? 결국 개헌을 하겠다는 겁니다. 개헌을 하고 그리고 연방제로 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수우파 단체장들은 뭐 하느냐? 다 넘어갔습니다. 뭐 미래포럼이다 무슨 연대다 뭐하다 뭐 다 만들어서 사단법인 만들어가지고 돈을 다 받고 있어요. 저희들은 올바른 소리를 하니까 상당히 경계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이 다 전부 다 긴장을 다 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권이다. 정권이 교체됐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남대문 경찰서에서 일요일서부터 수요일이나 또는 목요일까지 밤 9시부터 그 다음날 9시까지 뻗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집회 대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대한문 집회를 위해서 이 대한문을 민노총도 뺏으려고 촛불행동도 뺏으려고 다른 데다 뺏으려고 다 눈을 시퍼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문 집회가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바로 그 앞에 TV가 큰 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YTN이 나오고 하나는 연합뉴스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개 다 철저하게 윤석열을 계속 연호합니다. 아주 윤석열을 많이 띄웁니다. 그냥 TV에 보면요 답변 갑니다. 세뇌가 되지 않을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언론이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민주언론 시민연합이라고 민언연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민노총 산하 조직이지만 이것은 예전에 말지를 만들었던 아주 철저하게 빨간 세력들이 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저쪽인데 왜 윤석열을 계속 띄울까요? 그리고 정세현뿐만 아니라 정세현 잘 아시죠? 전 통일부 장관 아주 심각하게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번에 이종찬이가 광북회장 됐지만 말입니다. 광북회장도 이 이종찬도 초기 국정원장 때 1년 동안 상당한 대북 요원들을 수청시켰습니다. 더 나가서 북한에 있는 휴민트 다 없앴습니다. 그런 자가 광북회장이 됐습니다. 자, 정말 심각하죠? 그리고 제주 4.3 사건의 피해자라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접수받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순 항장의 피해자들 다 접수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달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세월호에 대해서는 국가적 책임이 있다 라고 해서 850억 배상을 국가가 해주기로 하고 다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21일 날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박정희 대통령 존함을 앞에 내세우고 그 운영하는 단체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정신이 흐르나요? 없습니다. 역대 가정은 없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 제 첫 번째 반공을 국시로 함이라는 5.16 혁명공의 제1조 이 반공만이라도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해왔다고 한다면 나라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념사업회는 제일 중요한 게 반공입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싸우자. 목숨을 걸고 싸우기 전에는 이 나라 바로 세우지 못합니다. 저는 이 단체를 뒤에서 하면서 또 상당히 불평도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혁명을 빼자. 혁명을 빼야 많은 사람을 같이 갈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혁명을 놓는다. 5.16은 혁명이다. 따라서 기념사업회 5.16 혁명 기념사업회가 되어야 된다 라고 주장해서 관철시켰습니다. 그래서 꼭 21일 날 오후 3시 종로 5역 2번 출구로 나오셔서 약 한 3분 정도 걸어오시면 첫 번째 교차로에 좌회전해서 한국기독교연합회관이 있습니다. 그 3층으로 와주시고요. 그날 오실 때 이 모두 다 집안 식구분들 다 모시고 오세요. 손주까지도 손잡고 오십시오. 그날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 말입니다. 6월 18일 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 박진경 대령 75주기 추모식 행사가 현충원에서 있을 계획입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현충원에 와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54묘역입니다. 54묘역 11시입니다. 11시에 54묘역에서 박진경 대령 75주기 추모식이 있을 계획입니다. 혹시 가실 계획 있으시면요 이쪽 이 봉사 테이블에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국본에서 몇 명이 간다라고 이렇게 통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점심까지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차기 대법원장으로 현재 강일원, 김용덕, 오석준이라는 이 세 명이 물망에 올랐는데요. 특히 이 강일원 잘 아시죠?
강일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 주심이었고, 그리고 이 국회 법사위원장, 탄핵 소추위원장인 권성동한테 이렇게 소추안을 변경해와라, 이렇게 써와라, 이렇게 주문을 한 사실 범법자 국가반란 탄핵성입니다. 이자가 대법원장 후보로 올라왔는데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이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그만두고 그 다음에 변호사 개업을 하면서, 그리고 이 검찰의 검찰인권위원장과 검찰수사위원장을 현재 경하고 있습니다. 안종범 아시죠? 안종범이가 이번에 20일날 코엑스에서 이 코포 세미나를 한다고 합니다. 세미나. 그 김기현뿐만 아니라 전현직 국회의원 다 초청해놓고 한다 합니다. 한독수도 온다고 합니다. 안종범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한 배신자죠. 지금 철저하게 탄핵에 함께한 세력들 챙기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강일원도 챙겨줬죠. 그 다음에 지금 안종범도 다 챙기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전 기무사령관 그냥 구속시켜버리고 지금 촛불 세력의 이 망동이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연방제 할 때까지. 예, 마지막으로 이민청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민청 설립을 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지금 상당히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가 된다고 하면서 저들이 지금 이민청 설립하는 저희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인구 감소가 왜 되고 있습니까? 위험물질을 무작위로 인체에다가 집어넣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젊은 청년과 또는 신혼부부들이 아기를 안 낳아요. 왜 안 낳습니까? 나라의 미래가 보장이 안 되고 있고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서울만 그렇죠. 지방 가면요 전부 다 공동 현상입니다. 인플레가 심합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하고 아기를 낳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인구 감소 문제는 정책이 중요한데 일단은 출산 장려 정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출산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개선을 하지 않고 이민청을 만들어서 중국 조선족을 불러들이고 뭐 3억만 내면은 뭐 영주권을 준다. 5억만 내면 영주권을 준다. 여기에 이제 흑인도 들어오고 저 무슬림도 들어오고 다 짬뽕이 됩니다. 특히 이제 조선족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 조선족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중국의 속국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민청을 추진하는 이 세력들 정책 무엇인가? 여러분들 TV를 많이 보시죠? TV와 일반 신문을 보면요 한동훈과 원희룡을 많이 띄웁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음악 한번 틀고 그다음